지구상의 모든 도시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수십억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재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핵전쟁 이후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죠. 핵무기가 만들어내는 즉각적인 파괴도 끔찍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오늘은 핵겨울이라는 재앙이 어떻게 인류 문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 한 발이 폭발하는 순간 태양 중심부보다 몇 배나 뜨거운 불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불덩어리는 수 킬로미터 범위 안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리죠. 콘크리트 건물도 자동차도 사람도 모두 말입니다. 폭발 지점에서 퍼져나가는 충격파는 거대한 망치처럼 도시 전체를 박살내버리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 방사능 낙진이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폭발이 일어난 후 몇 시간 뒤부터 도시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로 변합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과 나무들이 모조리 타오르면서 엄청난 양의 열을 만들어내죠. 이 열기는 마치 거대한 굴뚝처럼 작동해서 주변의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 공기가 다시 불길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화재는 점점 더 거세게 번져갑니다. 결국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재 토네이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파이어스톰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시작되면 며칠 동안이나 계속 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타는 도시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와 그을음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화재 연기는 비가 내리면 씻겨 내려가는데 핵폭발로 생긴 화재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다릅니다. 연기가 비구름보다도 훨씬 높은 성층권까지 치솟아 올라갑니다. 성층권에는 비도 바람도 없으니까 그 검은 입자들이 몇 년 동안이나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우산처럼 지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만 타더라도 끔찍한 일이지만 본격적인 핵전쟁이 벌어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핵탄두가 동시에 터지면서 전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불바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그을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마천루만한 크기의 그을음 덩어리가 1억 5천만 톤이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시 전체를 1m 두께로 뒤덮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 검은 입자들이 지구 전체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대기는 계속 순환하고 있으니까 한 지역에서 올라간 그을음도 금세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거대한 우산처럼 지구를 가려서 햇빛이 땅에 치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하늘이 조금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햇빛의 양이 평소의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어요. 한여름인데도 한겨울보다 추워지고 식물들은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낮인데도 마치 깊은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세상이 갑자기 얼음 왕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름철에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갑작스러운 추위에 모조리 얼어 죽게 됩니다. 가을에 수확할 예정이었던 곡식들도 영영 볼 수 없게 되고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온실에서 기르던 채소들도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들, 즉 미국 중부나 유럽, 중국 같은 곳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원래 기후가 온화해서 농업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갑자기 시베리아보다도 추워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평원이나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처럼 전 세계에 곡물을 공급하던 핵심 농업 지역들이 모조리 얼어붙어 버립니다. 밀, 옥수, 쌀, 콩 같은 주요 곡물들의 생산량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거죠. 가축들도 먹이가 없어서 대부분 죽게 됩니다. 문제는 기온만이 아닙니다.
햇빛이 줄어들며 바다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도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대규모 가뭄까지 겹치게 됩니다. 설령 기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겨울은 길어지고 여름은 다 합쳐도 인류가 몇 달 버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냉장고와 창고에 저장해둔 식량도 길어야 2~3개월치 정도입니다. 그런데 농업 생산량이 갑자기 90% 이상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식량의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10명 중 9명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 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팔 식량 자체가 없으니까요. 각 나라들은 자국 먹이기도 바쁘니까 식량 수출을 전면 중단할 테고, 국경은 봉쇄되고 식량을 둘러싼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호적이던 나라들끼리도 서로 적이 되어버릴 거예요. 슈퍼마켓의 진열대가 텅 비고 식당들이 모조리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풀뿌리라도 캐먹으려고 시도할 거예요. 하지만 식물들도 죄다 얼어 죽었으니까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기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현대 농업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농업은 컴퓨터로 관리되는 첨단 트랙터, 화학 비료, 농약, 각종 기계 장치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석유로 만든 연료도 필요하고 전기도 있어야 하고 정밀한 부품들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핵전쟁이 벌어지면 공장도 발전소도 정유시설도 모조리 파괴되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멈춰버리게 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트랙터를 돌릴 기름이 없고 씨앗도 없고 비료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운송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됩니다. 트럭, 기차, 배, 비행기가 모두 멈춰버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식량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설령 어딘가에 식량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걸 필요한 곳으로 옮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규모의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 두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계속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 사이에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가 될 텐데 그래도 즉시 2,7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델리나 카라치 같은 대도시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방사능 낙진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본격적인 핵겨울이 오지는 않지만 핵가을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기온이 평소보다 몇 도 정도 떨어지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약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발 피해자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10배나 더 많은 거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처럼 원래 식량 사정이 좋지 않던 지역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미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아이들부터 차례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도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어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수백 개의 핵탄두를 사용하는 전면전을 벌인다면 1억 명 이상이 폭발로 즉사하고 그로 인한 핵겨울로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굶어 죽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4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는 셈이죠. 남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릴 거고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될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도 방사능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미국과 러시아 또는 중국이 개입하는 세계 대전 규모의 핵전쟁입니다. 이런 초강대국들은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쟁이 터지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4,400개 정도의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폭발 직후에만 3억 6천만 명이 즉사하게 됩니다. 뉴욕,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들이 모조리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미국 전역과 러시아, 중국의 핵심 지역들이 방사능 오염 지역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도 끊어지고 위성통신도 마비되어서 세계가 완전히 단절될 거예요. 이는 마치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을음의 양이 워낙 많아서 햇빛을 거의 완전히 차단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칼로리 생산량이 90% 이상 급감하게 되고 기후가 회복되는 데만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안에 50억 명이 기아로 사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지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능 질병, 감염병, 추위, 영양실조로 계속해서 죽어나갈 겁니다. 병원도 의사도 약품도 없으니까 작은 부상이나 질병도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같은 핵심 지역들은 특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곳들은 핵 공격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가장 심하게 겪게 되거든요. 인구의 몇 %만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문명이 순식간에 원시시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도서관과 박물관, 대학교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문화도 함께 소실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도 없어지니까 디지털 정보들도 영영 복구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면 남반구의 몇몇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국들과 거리가 멀어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거든요. 또한 이런 나라들은 원래 목축업이 발달해 있어서 농작물이 안 되더라도 가축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남반구는 북반구보다 대기 순환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서 그을음의 영향도 조금 덜 받을 수 있어요. 기온 하락폭이 북반구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나라들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북반구에서 수십억 명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남쪽으로 이주하려고 할 테니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수천만 명, 수억 명의 기아 난민들이 몰려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남반구 나라들도 국경을 봉쇄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난민들을 막으려고 할 테고 거기서 또 다른 전쟁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살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들과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 사이에 참혹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바다에서는 수많은 난민선들이 침몰하면서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질 거예요. 제대로 된 배도 없이 급조한 뗏목 같은 걸로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려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바다가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핵겨울 자체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그을음 입자들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10년 정도 지나면 기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공장과 농장은 파괴되었으며 생존자들은 극소수만 남아있을 겁니다. 심지어 기후가 회복된다고 해도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방사능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핵전쟁이 벌어진 지역들은 한참 뒤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문명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전기도 없고 기계도 없고 책과 지식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현대 문명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렵 채집이나 원시 농업으로 겨우겨우 생존하면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문명을 복구해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지식과 기술이 영원히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죠. 의학 지식, 과학 기술, 예술, 철학 같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들이
대부분 소실될 거예요. 후손들은 우리가 어떤 문명을 이루고 살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될 테니까요. 작은 부족이나 집단 단위로 흩어져서 살면서 서로를 경계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할 겁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대규모 사회를 다시 만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더욱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간신히 문명을 재건하고 다시 핵무기를 만들게 된다면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인류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백 년마다 한 번씩 문명이 리셋되는 악순환이 계속될까요? 역사를 보면 인류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결국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화약이 발명되면 대포를 만들어 전쟁에 썼고, 독가스가 개발되면 1차 대전에서 사용했죠. 핵무기만은 예외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하게 될 운명인 걸까요? 핵전쟁의 위험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인류라는 종족 전체의 생존과 문명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6,6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로 공룡들이 멸종했던 것처럼 핵전쟁은 인류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 지진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핵전쟁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종족 멸종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 세계의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일이죠. 각 나라들이 안보상의 이유로 핵무기를 포기하기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대화를 늘리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핫라인을 통한 소통을 늘리고 군사훈련 시에도 서로 사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핵무기 확산 방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늘어날수록 핵전쟁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의 핵 개발을 막고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선출할 때도 핵무기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핵무기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반핵 평화 운동이 미국과 소련의 핵 군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말이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자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핵무기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해요.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을 잊지 말고 계속 전해나가야 합니다. 과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핵겨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알려야 해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IAEA 같은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핵 군축과 비확산에 나서야 해요.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해결책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 발사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핵겨울 상황에서도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피해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핵겨울이라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무서운 무기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이런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수나 오판 또는 광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확률이 낮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한번 일어나면 인류 문명 전체가 끝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는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 봐도 인류가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냉전 시대에도 여러 차례 핵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은 이성이 승리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만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지혜롭게 해결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핵겨울은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방할 수 있는 재앙이기도 하죠. 인류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이런 끔찍한 미래는 영원히 상상 속에만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핵겨울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더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